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기소개서 같이 한번 써볼 텐데 쓰기 전에 이제 소스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채용, 특히나 이제 면접 자체가 기관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특히나 면접관 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번 채용 훨씬 이제 공고가 올라오기 훨씬 이전부터 면접관을 좀 구하고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요. 특히나 이 섭외를 하는 기준, 이제 면접관을 구하는 기준을 보니까 제 주변에 금융 쪽에 이제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 실무자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면접관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실무 위주, 금융을 잘 아시는 면접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기소개서 지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서류 이제 배점을 딱 보니까 자기소개서 30점에 이제 나머지 서술형, 직무 수행 계획서, 그 다음에 경력, 경험 기술서까지 해서 총 50%가 글 쓰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항목 3개죠, 맞죠? 점수는 30점이에요. 총 30점. 그러니까 10점씩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요렇게 이제 평가표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항목 1, 2, 3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죠? 항목 자체 편차가 그렇게 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들 사이에 점수차가 크지 않을 항목 구성입니다. 항목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4점, 2점은 평가위원들이 안 찍습니다. 정말 이제 미흡하게 글자 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적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4점, 2점 잘 안 주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잘 주는 평가위원은 10점하고 8점 사이에 고민하고 점수를 안 주는 평가위원들은 8점에서 6점 사이에 고민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10점, 점수를 잘 주는 평가위원에겐 10점을 받고 점수를 안 주는 평가위원에겐 8점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항목에서 요청하는 거 다 내용 들어가게 적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적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적는지 알아봅시다. 자기소개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요거 딱 보면은 직무 역량이라는 거 알겠죠, 맞죠? 직무 역량 중에서도 지금 플롯이 정해진 거예요. 플롯이 첫 번째,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능력, 기술하고, 그 다음에 기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술하십시오. 그러니까 직무 역량 평가하고 싶고, 그 다음에 플롯까지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는 거예요. 플롯이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파악이 빠르고 평가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예상평가 지표 보시면요. 이제 보통 지원 직무 역량을 평가하거나 기관 목표 달성의 기여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은 첫 번째 거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가장 자신 있는 역량 혹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 이런 걸 두 가지 골라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성 전략입니다. 작성 전략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항목에서 제시한 플롯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목에서 계속 그 항목이 요청하는 대로 계속 작성한 자기소개서들을 보다가 항목에서 벗어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평가위원들이 안 읽혀요. 그러면 안 읽히는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해진 플롯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쓰시든지 아니면은 정해진 플롯, 항목에서 플롯 정해주고 있죠. 그 정해진 플롯대로 적어야 가독성이 높아지고 평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문장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장문 시험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 장문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기 좋은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시적 표현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추상적 표현들.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 역량만 들어간 첫 문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성 예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본인의 핵심 역량 한 2가지 정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적어오면 첫 문장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했죠. 여기서 시적 표현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작문 시험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핵심 키워드가 이분은 이제 신용 분석 및 채권 추심 전문가 이거 그 직무 기술서 보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이제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핵심 역량 한 2가지 정도만 딱 들어가게 키워드만 들어가게 첫 문장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형식, 그 다음부터는 보고서 형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2가지를 하실 경우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이 저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뭡니다. 2번째 뭡니다.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첫 번째, 2번째로 나누어 적으시든지 아니면은 보고서 형식을 취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 이제 써봐야겠죠. 상세 내용 풀로 간단합니다. 어떤 능력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로 어떤 증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무기술서 확인해 보시면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직무기술서만 보셔도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요런 자격증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 요런 능력을 얻었습니다. 요까지 플롯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보시면요. 이게 업무 내용이에요. 자, 요런 업무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사업 내용입니다. 정책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서 그래서 요런 거 업무를 잘해서 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도 풀로 똑같겠죠? 요런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요런 증거가 있습니다. 자격증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대표해 주죠. 그러니까 나는 요런 업무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무를 잘할 경우에 기업에 요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주면 되겠죠. 요 능력 있고요. 요 능력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고 여기에 정책자금 지원하고 운영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거 요약해서 한 번만 딱 더 적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 2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싫어하는 항목입니다. 자, 핵심 가치 나오죠. 핵심 가치. 제가 핵심 가치 적는 거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핵심 가치는 도울 뿐 직무 관련 태도나 가치관을 기술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항목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류진흥평가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평가로 갔어요. 평가로 갔는데 핵심 가치 막 평가표 옆에다가 핵심 가치 설명이 막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회사 그 기관 직원들도 왜 이게 핵심 가치인지 몰라요. 그냥 인쇄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직원들 없고 대행사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모르죠. 핵심 가치가 왜 그런지. 그래서 그냥 나는 인쇄해 주니까 받아요. 평가는 시작했는데 핵심 가치랑 나는 오늘 초면이거든요. 평가위원들은. 그러니까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만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만 되고 그 다음에 항목에서 물어본 내용 정도만 나오면은 이 항목을 우수로 정도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이제 내용 중에서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 있죠. 직무나 기관 관련해서 숙지가 덜 된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직무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기관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요런 거 이제 나오면은 감점을 하겠죠. 그래서 핵심 가치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항목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충실히 작성하기만 하고 자기의 바닥만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낮은 평가를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서류 평가위원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이 질문이 이제 까다로운 이유, 여러분들이 딱 숨이 턱 막히는 거는 이거죠. 이거 두 개 활용하랍니다. 이거 중에서 두 개를 활용해서 본인의 경험을 활용해서 뭘 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어떻게 조합하지?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요 두 개 쓰십시오. 두 개 중에 하나. 업무 현장에서 부조리, 현장 들어갔잖아요. 업무 현장에서 부조리함을 바로잡아서 공공성, 공동의 이익을 지킨 사례, 요거 쓰시거나, 공동을 위한 일을 수행해서, 그러니까 공공성을 지켜서 신뢰를 얻은 사례, 요거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혁신은 웬만하면 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 게 3번 항목이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혁신 중요하죠. 어떤 새로운 거,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그 혁신에 대한 사례 같은 경우에 항목 3번을 쓸 수 있는 무기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두 가지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 두 가지 중 하나 본인이 있는 걸 골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작성 한번 해보면요. 첫 문장, 핵심같이 두 개를 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지킴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게 핵심같이 두 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거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요거 두 가지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PC방에서 자,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경험을 적었고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공용 화장실이죠. 공용 화장실이죠. 그래서 공용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고 맞죠? 자기 아르바이트생이고 굳이 그걸 청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성,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자, 화장실 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이 이제 깨끗해졌겠죠? 하루 한 번 청소하고 금연표시 붙이고 그래서 1층 화장실을 청소함으로 인해서 1층 매장이 활성화됐습니다. 공공성이 지켜졌죠. 그리고 우리 매장은 어때요? 고객이 늘어났고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를 있어서 쓰실 경우에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할에 구분 짓지 않고 자, 공동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 이런 성향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마지막 항목이죠. 최근 5년.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5년 반이건 6년이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획기적으로 뭔가를 바꾼 경험을 적거나 아니면은 그냥 문제 해결했던 경험을 적으십시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우선 직기초 중에 하나가 평가 지표로 나오면 평가위원들에게 되게 생소해요. 평가위원들은 아직도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게 매번 듣지만은 생소합니다.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시에 다른 이제 역량, 뭐 성실, 책임 이런 건 사실 평가위원들이 막 평가 가이드 주고 이렇게 막 책자를 주더라도 평가 기준 잘 안 읽어봅니다. 잘 안 읽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NCS 직기초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NCS 기준을 주면요. 그걸 보면서 조금 의존해서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NCS 기준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상평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거 보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 대안을 어떤 새로운 걸 제시한다. 이게 이제 상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두 부분으로 나눴죠. 어떤 걸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경험이나 일반적인 문제 해결 사례를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혹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앞쪽에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경험을 쓰시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 해결 사례로 적으시면 이건 우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 가이드를 좀 잘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걸 갖다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기존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시면 이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가에 유리하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 획기적인 경험 같은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획기적이라는 표현에 겁먹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어떤 문제 해결 방식 중에서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상평가를 받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상중하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에서 근무를 해요. 기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기계에 여기에 뭐 볼트가 하나 있는데 요 2인치 볼트를 갈아 끼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그대로 갈아 끼웠습니다. 이건 하입니다. 하.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트가 안 맞습니다. 2인치 볼트를 분명히 갖다 끼우라고 했는데 이 대리님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 수준인 사람은 대리님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겠죠. 2인치 볼트 안 됩니다. 라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중인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중수준인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확인해 보니까 볼트 사이즈가 안 맞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가 맞는 볼트를 갖다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볼트를 갈아 끼운다는 거에는 문제 해결 방식이 변하는 건 아니죠.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다가 끼웠으므로 이거는 기존 방식을 응용한 겁니다. 이건 중수준이에요.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이제 볼트를 다른 사이즈로 해서 중수준을 발휘해서 바꿔 끼웠는데 그런데도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수준인 사람은 대리님께 다시 가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상수준인 사람은 기계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봅니다.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기계 밑에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판을 가져와서 수평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요런 게 상수준이에요. 기존에 대리님은 볼트를 갈아 끼운다가 문제 해결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무판을 대서 안 흔들리도록 만들었다. 요런 거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거 요런 걸 갖다가 상수준 평가라고 상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것 자체가 상수준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상수준입니다. 직무랑 전혀 상관없이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매일매일 이제 화장실에 보니까 수도꼭지가 조금씩 셉니다. 자,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바가지를 대놓거나 양동이를 대놨는데 제가 사장님께 실리콘 바르자고 했습니다. 아니면은 수건을 좀 감아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수준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획기적이란 단어에 속지 말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을 내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실행했던 경험이 없는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사례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요. 자, 처음에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학생의 활동 당시에 사물함 배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수준의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순서 상세 설명해야 되죠. 상세 설명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무부장인데 사물함 배정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죠. 자, 그 다음 플롯은 바로 대안 아니죠. 원인 분석해야죠. 선착순 배정이 원인이더라. 그래서 선착순 배정 자체가 문제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됐다. 이것이 원인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대안 제시로 넘어가면 되겠죠. 대안 제시 어떤 대안? 새로운 대안입니다. 새로운 대안. 그래서 뭐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물함 배정 방식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공개 추첨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악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의 상수준의 사례를 적는다라는 것과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 챙기시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안 제시에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적으시면 평가상 좀 더 유리하겠죠. 이런 것처럼요. 지금 랜덤 추천 방식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프레드시트 매크로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랜덤하게 추첨하는 매크로를 짰다. 이렇게 이제 대안 실행한 걸 보여준 건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엑셀 능력까지도 더불어 평가받을 수 있겠죠. 굉장히 영악하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결과죠, 결과. 문제 해결, 문제 이제 처리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됐고, 단 한 건의 이의 제기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결말을 지으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 입사하여서도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항상 새로운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항목 3개 다 적어봤어요. 핵심은 시킨 대로 적는 거고요. 항목에서 물어보는 거는 누락 없이 다 적는 겁니다. 자, 요거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있죠. 블로그 가시면은 작성 예시, 예시안들이 다 있습니다. 텍스트가.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